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이제 아는 마음 안에 이제 대상이 들어와 대상의 성질이 있고 그 대상의 성질에서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현상이 이제 실체성이 없이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확신 뭐라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왜 내가 보는 것이 예전에 밖에 있었다 또는 뭐 주객 또는 이런 개념보다는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그리고 비춰지는 실체성이 없는 것으로 알아질까를 이제 사유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의 작용으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왜 이 현상이 일어나고 대상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관찰하고 사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마음 자체가 바라는 마음과 의도에 의해서 매 순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그 공간 안에 이제 대상이 성질로서 알을 당하는 성질로서 있고 그 성질 안에 이제 뭐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다라고 어떤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현상, 그 다음에 알을 당하는 성질, 대상의 성질, 그 다음에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층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다가 이것도 이제 개념이구나. 어느 정도 이거 자체도 이치와 어떤 인식의 전술한 개념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 그거 다 개념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알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어떤 공간이라는 데서는 이게 자체가 이치 자체도 없고 어떤 순서 자체도 없고 어떤 그래서 이런 걸 무경계라고 그러나 정확한 어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 마보디에 아주 그냥 엄청난 발전이 있네요, 다들 수행자들이.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이런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여전히 공간을 보더라도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고요. 근데 그 공간 안에서는 이걸 구별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별, 분리 없구나. 그냥 그 대신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사야도께서 이제 떼아다니아 사야도께서 파라마타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근데 제일 처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듯이 딱딱딱 보이는데 나는 매번 보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의 대상이 뿐 관찰 대상이 아닐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해의 대상이구나. 아주 좋네요. 이야, 아주 좋아요. 맞아요. 뭐 짚어드릴 게 없네. 단지 이제 그 앓음을 당하는 성질에 대해서 그 부분 약간 오해는 있어요. 앓음을 당하는 성질이 뭐 대상, 앓음을 당하는 성질, 뭐 아는 성질,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앓음을 당하는 성질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부분이 어차피 이 또한 뭐 전부 다 개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앓음을 당하는 성질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는 마음 공간 안에 드러나는 어떤 보이는 성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보이는 성질, 각 앓음을 당하는 성질 이렇게 표현하면 사단 스님께서 선릉장 스님께서도 앓음을 당하는 성질은 그 수준의 것이 아니다. 예, 그 수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마음과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빠싸라고 부르는 접촉되어진 접촉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아주 근본적인 접촉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의 접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의 알아지는 성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과 관련이 있어요. 식과.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성질은 결국 대장이 아는 성질이잖아요. 아는 성질은 어떻게 보면 항상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찰나 생멸해요. 그죠? 여기 앞에 있는 아는 마음이 어쨌거나 멸하면 그 뒤에 마음은 반드시 생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결국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결국 이론적으로는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어야 돼요. 살짝이라도 어쨌거나 끊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왜 우리는 모를까요? 항상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빨라서 오케이. 그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항상 하지 않다니까. 아는 성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라졌을 때 아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지. 사라졌어. 없죠. 사라지면 아는 성질은 있지.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오해하는 거라니까. 없으니까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사실을 항상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없어지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안다. 이게 그러니까는 쭉 이어지는 것 같지. 만약에 이게 찰나 생멸을 봤다?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그럼 뭔데요? 얘가 항상 한다? 흔히 이제 힌두,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본성, 이거 다 오해하는 거예요. 생멸이 중간에 분명히 뭔가 간극이 어쨌거나 0.00001초라도 어쨌거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끊어졌는지 붙어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지는 성질도 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식과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대상이 알물 당하지 않는다 하니까는 이제 대상 약간 쉽게 말하면 약간 그럼 이미지가 그럼 대상이 알물 당하나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그러다 더 미세해지면 그러네 얘가 알물 당하네 이제 점점 미세한 걸 알물 당한다고 이제 좀 오해를 해요. 근데 그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물 당하는 성질은. 알물 당하는 성질이 보이는 성질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식과 연관이 있어요. 식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속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얘는 이제 식만 일어나진 않아요. 오는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앞에 그러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 한번 드리면 분명히 대상에 실체는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해요. 분명히 이거는 사라지지만 뒤에서 연결받을 때 또 있다라고 착각해요. 뒤에서 연결받을 때 또 있다라고 착각해요. 좀 이해가 돼요? 네, 오케이. 이럴 때 그 사이에 그 식이 결국 알물 당하면서 다음에는 대상이 돼요. 예, 그래서 식이 결국 알물 당하면서 아는 성질이면서 걔가 곧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냥 뭐 맨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세계는 없지만 알물 당하는 거에도 뭐가 없고 아는 것에도 뭐가 없는데 짠냐니 외다나니 뭔가 전부 다 있다, 모화가 있다라고 그냥 실체화를 시키니까는 그 뒤에 마음이 또 있다라고 착각하고 또 있다라고 착각하고 또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대상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무색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이미 무색계에서 살고 있다고. 자, 그럼 진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욕계는 뭐냐?
이렇게 이제 3개로 한번 가볼까요? 욕계. 욕계는 범부예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저 있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실제하지 않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이라고 아마 숭산 스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자, 어쨌거나 욕계는 그러니까 모화로 인해서 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화는 결국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감각적 욕망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성향적으로. 좀 성욕도 좀 약하고 뭐 탐심도 그렇게 없고. 허나 여기가 다 실체라고 믿으면 이미 욕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네? 라고 알아요. 그게 색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으면 이미 감각적 욕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했다 하더라도 까먹을 수가 있어요. 사띠를 까먹는 것처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가 또 욕계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마디 얻어서 내가 새겨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 지혜, 그러니까는 웬만한 철학자들은 이미 새계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걸 사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실제 세계에도 우리가 그 현상과 함께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현상을 마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몰라요. 단지 있다, 그 현상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 현상을 아는 마음이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멍청이가 멍청이를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아무것도 없는 게 대상으로 하여 이미 우리는 무색계에 있어요. 그래서 삼계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냥 어떻게 견해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무색계에 있고 욕계, 색계. 근데 왜 이래? 아니, 제가 보는 삼계는 그렇게 봅니다. 제 견해는 그래요. 이게 뭐 누군가는 뭐 그거 아니잖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견해로 봅니다. 아주 반짝 이렇게 불이 바짝바짝 켜졌습니다. 스님 말씀. 아, 그런가요? 이해가 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맨 앞에, 그러니까 한 30초 얘기하신 맨 앞에 그 식, 그 다음에 식이 없어지고 다시 식을 알고 요거만 한 번 더 얘기. 그게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근데 그 식의 작용이 대장인데 얘는 아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방금 거는 아는 작용이지만 이 아는 작용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대상이 된다고요. 알물 당하는 성질이 된다고. 이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대상이 아는 성질인데 그 전계를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전거를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그래서 정확히 제가 그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원숭이가 나무를 옮겨 다닐 때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가고 이제 저 가지로 옮겨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끊어지는 부분과도 연관. 그러니까 끊어지는 부분은 이론적인 거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 없기 때문에 멸할 경우. 그렇죠. 아는 성질들도 함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멸했다, 텅 비었, 이게 끊겼다, 이거는 우리가 알았다 싶으면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 거를 못 보고 그냥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거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건데. 그래서 항상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막 순수하다, 뭐 깨끗하다, 뭐 참나다, 진하다, 뭐 불성이다라고 이제 막 이름을 붙이는데 그건 좀 그나마 수행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 상태까지 가긴 가는데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상 제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통 한 세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이런 또 하는 일이 그거니까 가끔 유튜브 보면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해서 좀 뜨니까 좀 보면 이제 좀 등급을 좀 나누자면 그나마 가장 좀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아는 마음 상태 가지고 얘기해요. 텅 비었다, 공간성이다. 뭐. 그 안에서 대상은 생멸하지만 그거는 뭐 불변한, 뭐 변하지 않고 항상하고 그게 이제 불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막 수행할 수 있는 그 여건만 갖추는 건데, 그 다음 단계는
힌두에서 얘기하는 이제 버마일이요. 그러니까 주와 객이 이제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탁 합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정 상태가 되면 저 소리가 난가 내가 소리인가 이런 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구별이 안 돼 버려요. 보고 뭐 말고 이런 게 구별이 안 돼요. 오로지 그 소리만 탁. 그럼 이제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저는 그걸 이제 있는 그대라고 그러죠. 네. 그게 그래도 좀 수준이 높아요. 그건 또 어느 정도 또 사띠의 힘도 좋아야 되고 이의 힘도 함께 있어야 그 사마디를 경험하거든요. 계합하고 합의한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게 버마일이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은 하긴 하지만 뭐 다른 쪽에서 다른 거야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건가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라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걸 버마일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이에요. 그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어쨌거나 이걸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84,000 법문은 전부 다 윗바사나 지혜만을 설하신 거예요. 방편으로. 단지 이제 중간에 열반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시잖아요.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다. 라고만 주로 하시죠. 그 다음에 뭐 촛불이 다 타서 꺼지는 것과 같다. 그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설명했다가는 이미 본인 생각에 드러나는 거라 거기서 설명이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서 본성 진화하면은 그냥 콧방귀 한번 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뭐 지혜, 어떠한 지혜, 정말 수승한 지혜라 하더라도 여기서 탁 뛰어내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선은 이걸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죠.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뭔가 경계, 여기서는 어떠한 체험이라고 하지만 막 그런 형이상적인 그런 거 말고 단지 뭔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생멸하거나 이런 거는 관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전부 다 그 경계라고 그냥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한칼을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근데 단지 여기서는 그걸 도구로 쓰는 거죠. 도구로 다 쓰고 이제 여기서 내려야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알 때 이거를 이제 버릴 수 있는 거죠. 버린다는 게 뭐 너 쓰레기야 이게 아니라 살아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이해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또한 전부 내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단지 지금 앓음을 당하는 성질 여기서 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이게 다 개념이네라고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앓음을 당하는 성질을 한 번 더 잘 짚어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좀 쓰면 아는 마음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는 마음자리가 이제 알 당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지켜보는 마음한테 대상이지만 이렇게 이제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이 될 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관찰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도구로서 쓰는 거지. 결국 이해가 되면 이것도 전부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는 마음 후에 이제 이거의 성격이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아까 아침에 앞에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생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얘는 계속 그걸 보고 있지? 막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했는데 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법문을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좋네요. 그걸 개념으로 보기가 좀 힘든데 좋습니다.